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 소방공무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직무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단순히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는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환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관광객 증가와 공권력 보호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주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을 때 실형을 피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법익이 강하게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나 그 기준이 매우 넓게 적용됩니다. 멱살을 잡는 것, 고함을 지르는 것도 폭행,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모욕 수준의 언행도 정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경찰관, 소방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등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책임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수사에 임하면 그 자체로 불리한 진술이 누적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선처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전략으로는 우선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진술이 곧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찰관과의 갈등 과정에 문제되는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이 잘못 기록되기만 해도 고의성, 폭력성, 반항 의사가 과장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제주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과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선처 요소는 피해 회복 및 사과 의사입니다.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효과적입니다. 피해 공무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치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며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불가할 경우 공탁으로 성의를 표시하고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 개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국가기관, 지자체의 입장도 반영되기 때문에 사과와 합의를 했다는 자체가 감형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존재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과도했는지, 적법 절차를 위반해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했는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는지, 피의자가 방어 차원에서 취한 행동인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